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3월이라고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도 우리는 새 시작을 또 출발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요즘 매일매일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만 같은 아주 리얼한 일이 아침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번 주는 좀 해야 되나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공교롭게 이렇게 쉬어가야만 하는 시간이 또 만들어지게 되네요. 제가 아침에 필라테스를 항상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요. 퇴사하고서 지금 거의 3년 차 운동은 쉬지 않고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뭐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뭐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운동이라는 것을 일상에 들이고 그럼에도 한 번씩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습관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제 3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T도 하고 뭐 예전에도 필라테스를 했었지만 잘 맞는 운동이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때 필라테스를 선택하고 또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초급이니까 열심히 해도 이제 그 어느 수준을 일정 수준을 넘어가진 못했는데 최근 3개월 정도는 저도 느낌이 확 다르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뭔가 능숙하게 이제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공든탑을 계속 잘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서부터 이상하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데다가 아침에 바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일정들이 많아서 그 아침 운동을 늘 스킵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주가 흐른 거예요. 14일째가 돼서 오늘 오랜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년을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겠다고 애를 쓰며 살아왔고 그래도 최근까지는 굉장히 이게 탄력을 받아서 선생님께도 저 스스로도 물이 올랐구나라고 느끼고 있었을 상황에 불가피하게 2주 정도를 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던 루틴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선생님이 하는 지도하시는 대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퀀스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런지 자세를 했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왔으니까 선생님 딴에는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저한테 시킨 거고 뭐 그걸 안 해본 적 없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세트도 아니고 0.5세트.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하고 반대 다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보다 하하하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심각하게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앞이 막 캄캄해지려고 하고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조금 이상한데 잠깐 쉴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2주를 쉬지 않았냐. 저 지금 약간 식은땀 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열심히 해서 지금 진땀 나는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것 같고 지금 약간 울렁거리고 속이 너무 미식거려요. 빈속에 오셔서 그런 거다. 자꾸 선생님은 제가 이제 뭔가 오랜만에 와서 힘들어요 하면서 꾀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혈압이 떨어지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진짜 쓰러져 버리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느낌이다. 해서 제가 더 따라하지도 않고 선생님 저 지금 완전 쉬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러면서 잠깐 이제 멈춰 있는데 앉아있는 걸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누워야겠다 해서 누웠지. 한 1분 정도는 진짜 제가 완전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거의 오늘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거의 누워있다가 끝났죠. 그랬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2주 정도 좀 놀다가 다시 왔는데 되게 많이 운동을 쉬고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쌓아 올린 체력들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2주 만에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체력이었나? 일단 밥을 야무지게 한 끼를 집에서 먹고
바로 유산소를 하러 갔어요. 그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요즘은 내가 왜 운동을 못했지? 안 했지? 일단 첫 번째로 저 스스로가 알아서 운동을 가고 알아서 그 다음을 하고 막 이러기를 반복했던 게 몇 개월 동안 주에 2회를 꾸준히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주 2회라는 게 누가 보기엔 적고 누가 보기에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고강도의 운동을 하니까 점진적으로 체력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플러스 알파 더 좀 늘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평소에 할 수 있는 만큼 제 체력 단련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운동 텀도 조금은 더 늘려서 주 3회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뭐 PT쌤이나 지금 필라테스 선생님이 매일 운동하셔야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매일 운동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제가 막 이러면서 죽어도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저만의 곤조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납득을 하는 주 3회다라는 이 고정이 딱 생기니까 이거는 진짜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 3회를 이제 가게 되는 목표가 생겼어요.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잠도 많이 못 잔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그러니까 웜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잖아요. 몸에서 물이 없을 수 있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에서부터 내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게으름을 외면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내렸냐? 당분간은 체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저의 기준에 체력 높이는 데는 이 유산소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특히 천국의 계단. 저는 천국의 계단을 제 2주 전에는 45분까지는 그냥 하거든요. 오늘은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실신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걷는 정도로 한 50분을 했는데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마음으로 쌓아 올려야겠다. 다행인 건 꾸준히 해서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일정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침 운동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운영하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새벽에 일어날 미라클 모닝까지는 못하겠지만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와서 일찍 일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트레드밀 위에서 걷고 약간 뛰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운동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내 마인드가 단련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또 느꼈고요. 스스로가 돌아보고 단련을 시킨다라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습관 같아요. 퇴사를 하고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또 아직까지도 겪고 있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깨닫는 종착지에는 이 삶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저는 성향상 더욱 그 균형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다 돌아보면 특히 한 가지에 몰입하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나서는 책을 많이 보는 자기 개발에 또 집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덕질에 완전히 그냥 또 몰입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운동이라는 거에 또 완전히 몰입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직장인일 때는 아무래도 일이라는 부분에 오래 몰입을 했었었고 24시간 동안 몰입을 해서 다른 건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건강, 자기개발, 관계, 일, 취미 이런 여러 분야에 조금씩이라도 각각 노력을 기울인다,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여러 번 또 했지만 실제로 지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것을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고요. 참 어리석죠. 이렇게 뭔가 탈이 나야지 또 한 번씩 깨닫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일, 상당히 몰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또 건강에 대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만 봐도 그래요. 내 일,
내 컨텐츠 이런 거에만 쏠려있는 일상, 완전히 저의 삶의 중심축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잘못됐느냐 하면 잘못된 건 아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굉장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니까요. 무거운 무게가 오랫동안 쏠리게 되면 무너지겠죠. 의욕과 의지를 단 한 가지 축에만 무게를 두게 되면 무너집니다.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에게는 의지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애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의지와 의욕에는 자꾸 쓰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 롱런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에 오래 몰입이 되는 걸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자는 거예요. 저는 아마 오늘도 운동을 못 가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진 일상을 발견했을 거예요. 더 당황했겠죠. 아침에 제가 실신을 할 정도까지의 충격이 아니었다면 이만큼이나 각성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알게 되고 주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렵죠? 인간의 삶.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한 2년, 3년 동안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게 되는 걸 보면은 저도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고 다행인 건 이렇게 잠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든다는 거에서 또 쉼표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또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 방송 콘텐츠여서 많은 분들에게 선언을 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한 번쯤은 꼭 쉬어가는 시간을 마련하셔라,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제가 계속 다짐하려고 하는 말들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는 분 중에 늘 건강하고 행복해라 라고 인사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또 평범해 보이는 인사 같잖아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건강이랑 행복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죠? 특히 건강이라는 부분은 나아지는 건 둘째치고 유지하는 걸로도 매년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식상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었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느껴진다면 참 그것만큼 고마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건강하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날도 좋아졌잖아요. 우리 앞으로 꽃도 피고 점점 따뜻해질 텐데 일부러라도 움직이시고 저처럼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많이 몰입을 하고 있거나 그러셔도 운동을 하는 것만큼은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쉐키 틈틈이 몸을 움직여 줍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에 새로운 곡이 나왔어요. 바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성이 미쳤습니다. 또 덕질하는 맛에 행복한데 이래서 요새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시원하게 들어주시고 쉐켜 바디 해주시면서 다음의 에피소드로 조금 더 건강해진 상태로 저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쉬어가는 시간. 오늘은 저도 푹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